자, 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균형. 이 균형이라는 거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에 대한 공부예요. 네. 수요 곡선 공부했고요. 공급 곡선 공부해서 수요 곡선하고 D라 표시하고 공급 곡선은 앞으로 S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가격이었는데요. 가격은 앞으로 P, 여기가 수요량 공급량이었잖아요. 양은 Q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이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을 균형점이라 그러죠. 균형점. 이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균형점에서의 양을요,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부르는데 줄여서 균형양 이렇게 불러요. 자, 용어 균형점, 균형가격, 균형양이 봤고요. 자, 그 다음 전에 제가 이거 1월, 2월 달에 설명을 좀 길게 드린 건 있는데 참고로 나중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항상 결론이 중요하거든. 자, 이 균형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다. 균형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자, 이 균형 가격 10,000원은 그냥 갑자기 딱 떨어진 게 아니고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균형 가격보다 만약에 더 높은 가격이었다. 12,000원이었다. 그럼 이 12,000원일 때는 이만큼의 뭐가 발생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자, 12,000원일 때 여기는 수요량이죠.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공급 곡선이 공급량이 되겠죠. 초과 공급이 되겠죠. 네. 자, 여기가 12,000원일 때 뭐가 됩니까? 공급량이 되잖아요. 자, 요 점은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는 12,000원일 때 뭐가 됩니까? 수요량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10,000원보다 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네,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볼게요. 네. 자, 95페이지인데요. 그 양가로 이번에 균형 가격의 형성 과정 보입니까? 네, 거기 1번 볼게요. 1번 줄치겠습니다.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 줄치고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 낮은 동그라미.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고 돼 있죠. 초과 수요.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이 초과 수요는 균형이 아니거든요. 초과 수요는 균형이 아니죠. 균형이라는 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게 균형량이거든요. 균형량이라는 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초과 수요는 수요량과 공급량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균형이 아니야. 초과 수요는 균형이 아니라고. 그럼 시장은 균형을 향해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격을 상승시킨다. 가격을 상승. 자,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도 균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 이 말이고요. 균형점에서는 수요자가 받으려고 하는 수요 가격과 수요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수요 가격과 공급자가 받으려고 하는 공급 가격도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균형량이라 그러고 이걸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 그러는데 이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 수요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으려고 하는 가격도 일치한다. 근데 만약에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이거는 균형이 아니니까 조정을 거쳐서 균형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초과 수요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생하는 거고 초과 공급은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런 뜻이네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96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폈어요? 네.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균형 거래량을 먼저 찾으면 돼요. 뭘 먼저 찾는다고요? 거래량. 그럼 균형 거래량이라는 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균형량이잖아요.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양이 얼마예요? 80이죠. 그럼 80이 균형량이라고요. 그러면 균형량 80일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6만 원이죠. 그럼 이 6만 원이 뭐가 된다? 균형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균형량을 찾는다. 균형량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양이다. 그때의 가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공급량이 보니까 전부 뭐라고 돼 있어요? 80, 80, 80, 80이지? 공급량이 변해 안 변해? 가격은 변하는데 공급량이 안 변하지? 이거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공급 곡선 수직이야 지금 이게. 여담이지만 그죠? 공급량이 안 변하고 있잖아요.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 곡선을 우리 표시할 때 Q는 80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Q가 80밖에 없잖아. 그렇죠. 자, 어찌됐든 균형량과 균형 가격은 그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즉 균형점 조금 전에 공부했는데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에 대해서 봤어요. 자, 이제 균형점의 이동이에요. 균형점의 이동. 자, 우리 그 교재 97페이지입니다. 균형점의 이동. 자, 이것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 균형점이 뭡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죠.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수요 곡선이 움직여.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해. 그럼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면 균형점도 이동합니까? 이동하지.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점인데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점인데 수요 곡선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 움직여버렸어요. 이렇게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뭐가 됩니까? 균형점이 되죠. 아, 수요 곡선이 움직이니까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를 수요의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수요의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면 균형점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공급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즉 공급 곡선이 움직여도 균형점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죠. 맞아요. 자, 이렇게 균형점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균형 가격이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균형량도 변한다는 얘기. 그게 우리 균형의 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균형점의 이동. 좀 읽어볼게요. 균형 상태에서 인구 변화, 소득 변화, 기술 변화, 생산비 변화 등 어떤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다. 맞아요?
이걸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균형점이 어떻게 된다?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균형점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변한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게 이제 균형 이동이란 말. 넘겨보세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이야. 뭘 알아야 되느냐. 그게 98페이지에 양가로 1번입니다. 일단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만 움직여요. 자, 수요가 증가해.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 어떻게 돼요? 가격 상승하고 균형량은요?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살려는 사람이 많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균형 거래량은요? 증가합니다. 자, 수요가 감소했어요.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가격은요?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도 줄어들어요. 자, 공급이 증가했어요.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에 팔려고 물건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고 거래되는 양은 증가한다. 자, 공급이 감소하면 시장에 물건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격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거래되는 양은, 네, 그래서 1번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까지 제가 1, 2월 달 했어요. 양가로 1번 중요해. 양가로 1번 중요해. 자, 이제 양가로 2번은 뭐냐? 수요와 공급이 뭐라고 돼 있어요? 동시에 움직여요. 이제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자, 이건 제가 그때 안 해서 3월 1, 2월 달에 오늘 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두 개 다 변하는 경우. 한 개 변하는 게 중요할까? 두 개 변하는 게 중요할까? 한 개 변하는 게 중요해. 한 개 변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한 개 변하는 걸 잘 알아야 두 개 변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한 개 변하는 게 어려울까? 두 개 변하는 게 어려울까? 한 개 변하는 게 어려울까? 자, 답을 이상하게 합니까? 한 개 변할 때하고 두 개 변할 때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두 개 변하는 게 더 어렵지. 근데 우리 시험은 쉽게 낸다, 어렵게 낸다? 쉽게 낸다 그랬잖아. 우리 시험은 쉽게 낸다, 어렵게 낸다? 쉽게 내. 그 두 개 변하는 거 잘 안 물어봐. 얼마나 고마워. 한 개 변하는 걸 잘 물어본다고. 그래서 한 개 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두 개 변하는 거는 잘 안 물어봐. 근데 요즘 조금 물어보려고 그래. 내가 보니까. 아시겠어요? 요즘 좀 출제원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물어보려고 해. 알겠어요? 그래서 좀 봐놔야 된다고요. 두 개 변하는 거를. 근데 두 개 변하는 걸 하려면 당연히 한 개 변할 때를 잘 알아놔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균형량 증가.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량 감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량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 이걸 잘 알아놔야 된다고. 그래야 두 개를 하지. 자, 지금 두 개 하나 해볼게요. 그림을 막 그려놨죠, 지금? 네, 그림을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일단 저는 그림으로, 우린 그림에 약하거든. 우리 그림에 약해. 그림 말고 이론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자,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이 플러스라는 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네. 자,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상상을 해보자. 자, 울산에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아파트 수요가 막 증가하는 거예요. 아파트 수요가. 네? 자, 그런데 임금비가 하락해가지고 공급도 어떻게 되더라?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도 많고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은 이 말이에요.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 자, 가격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또 아니면 또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오르죠.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두 개 동시에 일어나면
모르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이게 배울 게 아니야. 다 알아.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내리잖아요.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난대. 그럼 가격 어떻게 될까?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도 답이 됩니까? 맞습니다. 답 됩니다. 알 수 없다고요. 가격은 알 수 없어요. 그럼 균형량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량 증가하잖아요. 공급이 증가해도 균형량 증가하죠. 그러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폭증해버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요. 중개사들 떼돈 버는 거 있대. 그렇죠.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거래량이. 우리 중개사들은 일단 거래량이 많아야 돼. 그렇잖아요.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다 했네. 뭐 할 게 없네 이게 지금. 다 해버렸네. 자, 볼게요. 그래서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해요. 그 밑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될까?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가격 오릅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 하락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그 결과 가격은 어떻게 된다? 알 수 없다.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균형량은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량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해도 균형량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폭증하지. 많이 늘어나지. 증가하지. 증가. 이해됩니까? 네. 그래요. 뭐 간단하네. 그럼 이것만 알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제 봅니다. 이제 봐요. 자, 만약에 수요 증가가 더 커. 만약에 이제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 폭보다 커. 자,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수요 증가 폭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른다 그랬는데 수요 증가 폭이 더 크다는 얘기는 가격 상승의 힘이 가격 하락의 힘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는 거예요. 균형량은요? 당연히 증가야, 얘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게 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 증가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자, 방에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방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아들하고 딸이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불러요. 근데 아들 목소리가 딸 목소리보다 훨씬 커. 그럼 엄마 귀에는 누구 목소리만 들려? 아들 목소리만 들리겠죠? 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는 말이 나오면 얘는 얘한테 파묻혀가지고 안 나타나. 그래서 결국 시장에는 뭐만 나타난다? 수요 증가만 나타나요. 그래서 결과는 수요 증가의 결과와 같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만약에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크다. 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찾을 때는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신경 쓰라? 공급 증가만 생각하라고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하락. 균형량은요? 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할 때 어떤 게 크다 작다는 말이 없으면 가격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크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는 알 수 없다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알 수 없다 나오면 안 돼. 알 수 없다가 나오면 안 되지. 그때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큰 게 나타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요게 좀 어렵다 이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아요. 이 둘이 같은 거야. 가격이 올라가게 만드는 힘과 가격이 내려가게 만드는 힘이 똑같아.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 말이에요. 가격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자, 지금 처음에 가격이 만원하거든. 자, 가격이 만원하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가격이 오르죠. 근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도 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두 작용하는 힘이 똑같아.
올리려고 하는 힘, 여기서 막 당기는 힘하고 밑에서 끌어내리는 힘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난 그대로 가만히 있겠지. 그럼 가격은 여전히 얼마다? 10,000원. 10,000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 불변인 거야, 불변. 그럼 같다는 말이 나오면 불변이야. 같다는 말이 나오면 알 수 없다가 뭐가 된다고요? 불변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항상 다 증가야. 얘는 무조건 다 증가고, 얘는. 이해되세요? 그럼 이걸 잘 이해하면 이 다음부터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를 잘 알면. 자, 해볼게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해요. 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있어요. 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됩니까? 가격 하락하죠. 균형량도 감소하거든요. 자,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올라요. 상승하죠. 균형량은요, 줄어들거든요. 자,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났다. 동시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가격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없지, 알 수 없지. 알 수 없지. 하지만 균형량은 네,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 얘는 항상 감소야. 알 수 없다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시험 자료에서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더 크다. 그러면 뭐만 나타난다? 얘만 나타나는 거야, 얘만.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가격 하락. 균형량도 그래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수요 감소보다 공급 감소가 더 크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큰 것만 나타난다 그랬죠? 그럼 공급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됩니까? 상승. 균형량은? 그래요,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다. 같아. 그러면 같다는 말이 나오면 아까 알 수 없다라는 게 뭐로 바뀐다? 불변으로 바뀌고 얘는 여전히 감소야. 됐어요? 그래요. 이거 뭐 오케이. 자, 이제 요거 한 개 한번 해보고 요거는 여러분 그냥 해보세요 나중에. 자, 수요 증가, 공급 감소예요. 자,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될까?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됩니까? 가격 상승하죠? 가격 상승해요. 균형량도 그러니까 하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여기서 틀려버리면 그냥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개 변할 때를 잘 알아야 돼. 자,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요? 오릅니다. 자, 균형량은요? 네네네. 감소하죠. 자, 그래서 이 둘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 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고 균형량은요? 알 수 없네요. 이제 양을 알 수 없네요. 양을 알 수 없네요. 양을. 자, 근데 이제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그럼 뭐만 나타난다? 얘만 나타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은 그래도 이제 알 수 없다가 아니고 증가해요. 이건 안 해봐도 되겠죠, 이제? 자, 만약에 이 둘이 같대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대요. 같다는 말이 나왔어. 그 말은 알 수 없다가 뭐로 바뀐다? 불변으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해라면 잘 안 해보기 때문에. 자, 해볼게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될까? 이 얘기죠. 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죠. 균형량도 감소합니다.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양은 그래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자, 이제는 뭐 크다 작다 하면 되겠죠? 같으면 이게 뭐가 되고요? 불변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 또는 감소하잖아요.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든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든지 이 경우에는 균형 가격을 알 수 없어요. 균형 가격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 둘 중 하나는 증가하고 나머지 하나는 감소. 하나는 건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감소하는 경우 이때는 뭘 알 수 없다? 균형 양을 알 수 없어요.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몇 개 하나 내볼게요. 문제를 몇 개 한번 내볼게요. 자, 여기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보자마자 X인 거야.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두 개가 다 변했죠? 두 개가 다 변할 때는 알 수 없다가 꼭 나와야 돼, 일단. 가격을 알 수 없든 양을 알 수 없든 뭐든지 알 수 없다가 하나 있어야 되죠? 알 수 없다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일루수가 X야.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돼, 반드시.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니까 원래 뭘 알 수 없어요? 양을 알 수 없다 그래야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 맞습니까? 가격은 오르죠. 그래서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한다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된다.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 또는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증가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알 수 없다가 있으면 돼, 안 돼? 그때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가 나오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둘이 같다는 말이 나온다. 그럼 이 안에는 불변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 됐어요? 그래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림 보지 마라. 머리 아프다. 그림 말라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시험장 가서 그림 그릴 시간도 없어요. 자, 그러면 100페이지 한번 볼까요? 100페이지. 자, 길잡이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자, 이런 말을 왜 출제자가 얘기를 해주냐면 수직과 수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다 이런 뜻이죠. 우하향과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는데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렇게 돼 있죠. 자, 수요 증가가 크다, 공급 감소가 크다는 말이 있어, 없어? 어떤 게 더 크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제가 뭐 알 수 없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일단 5개 지문 중에 알 수 없다가 있는 걸 찾아보세요. 답 5번이에요. 그래서 1, 2, 3, 4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막 읽고 있으면 안 돼. 바로 찾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두 개가 다 변하면 알 수 없다야. 근데 만약에 알 수 없다가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니까 뭘 알 수 없다? 양을 알 수 없다. 만약에 1번 지문에 가격을 알 수 없다가 있고 5번 지문에는 양을 알 수 없다가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몇 번을 찾아야 된다? 5번. 양을 알 수 없다.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니까. 됐어요? 자, 밑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인 형태란 뜻이에요. 자, 1번에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공급은 변한다 안 변했다? 공급은 안 변하고 수요만 감소했다는 거예요. 즉 한 개만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고 그래야 되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 찾기니까 1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자, 2번부터는요, 이제 2번부터 5번까지는 두 개가 다 변하는 거네? 맞아요? 2번부터 5번까지는 두 개가 다 변하는 겁니까? 아닌가? 3번부터 5번까지, 그죠? 2번은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 증가한다. 맞죠? 자, 3, 4, 5번은 뭐예요? 두 개가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답을 하지 않잖아요. 벌써 1번 답 찾았게 해놓고 나서는 어려운 거 지 마음대로 막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1번에 답 찾게 해놨으니까 2, 3, 4, 5번은 두 개 변하는 걸 해도 그럼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다? 쉬운 문제야. 답은 쉬운 데 있잖아. 안 그래요? 쉬운 답을 1번에 딱 가르쳐 줘 놓고는 2, 3, 4, 5번에 뭐 극도로 어려운 문제를 내면 뭐해? 답 1번에 있는데. 맞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렵다 보면 안 된다. 답은 쉬운 데 있거든. 근데 2, 3, 4, 5번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 어렵더라. 뭐 어렵게 뭐가 어려워. 1번에 답이 있는데 지금. 자, 3번 볼게요. 3번 봅시다. 3번 질문.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 그럼 이제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지. 그럼 수요의 증가가 크니까 뭐만 나타난다? 수요의 증가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러면 공급의 감소만 나타나겠죠. 그럼 가격은요? 상승. 균형량은 감소. 자, 5번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럼 수요의 감소만 나타나겠죠. 그럼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감소. 자, 6번 밑에 6번 해가지고요. 지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감소의 폭이 동일하다면,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감소 폭이 동일하다면 이렇게 딱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말이야? 그럼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감소 폭이 같다면 가격은 뭐 같다, 동일하다, 크다, 작다는 말이 나오면 알 수 없다 나오면 안 돼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자,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가 다 감소하면 원래 가격을 알 수 없잖아요. 원래는 가격을 알 수 없는데 그 두 개가 불변이라고 돼 있으니까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알 수 없다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불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불변이고 균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동일할 때. 동일할 때는 알 수 없다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불변으로 바뀝니다. 알 수 없다가 불변으로. 나올 수 있다 이제. 나올 수 있다니까. 지금 이게 25회 때 나왔죠. 이 이후에 두 개 변하는 게 또 한 번 나왔었어요. 이거 난이도 좀 높여가지고 답으로 이제 막 만들려고 그래, 느낌이. 그러니까 알아둡니다. 두 개 변하는 거. 두 개 변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 자료 한번 볼게요. 자료. 오늘 탄력성은 안 했기 때문에 탄력성 쪽만 빼고 몇 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수요의 법칙이란 해당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 따라서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마이너스 관계라고 그랬죠. 자, 2번.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곡선 또는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어떤 형태를 가진다? 우하향의 형태를 가진다. 우하향. 3번.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여
수요량이 변하는 것으로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되죠. 자, 4번에 수요의 변화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여 수요량이 변하는 것으로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표시된다고 그랬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수요 곡선은 어디로 움직인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정상제라고 보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6번.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수요면에서 대체제래요. 그럼 이때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단독주택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다. 그렇죠. 자, 7번.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공급은 감소합니까? 네.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가격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공급은 감소합니다. 자, 8번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요?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요? 증가합니다. 자,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됐죠? 자, 탄력성은 다음 시간에 할 때, 다음 시간에 가져오세요, 이거.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문제 몇 개 더 보충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요것도 계속 하겠습니다. 네, 가져오시고.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에요. 수요의 개념. 자, 수요의 개념에서 사전적이라는 게 뭐였죠? 실제로 구매한 거다.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다.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유효수요라고 있었죠. 유효수요가 뭐였습니까? 구매력을 갖춘 수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그래야 유효하단 말이야. 구매력이 있어야 수요로서 유효하지. 구매력이 없는데 그걸 수요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유효수요 뜻이 뭐라고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실질 수요라고도 그래. 그럼 구매력은 소득만을 의미하죠? 아니단 말이야. 대출, 부채도 정부의 보조금도 구매력에 포함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유량, 저량은 나중에 그 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자, 수요의 법칙이에요. 수요의 법칙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낸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근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어떤 관계더라? 반비례. 반대로 움직인다. 가격과 수요량이.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무슨 곡선이다? 어떤 형태다? 우하향의 형태를 가진다. 자, 수요량의 변화 아까 했지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 수요의 변화는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다. 자, 수요의 변화 원인. 자, 증가 원인이 있고 감소 원인이 있는데 증가 원인 중에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할 때 증가 원인입니까? 하락할 때입니까? 대체재 가격이 상승할 때죠. 가격 상승 예상입니까? 가격 하락 예상입니까?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예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수요의 변화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대체재 가격 상승 예상이 두 개. 그리고 인건비, 원자재 가격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 원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공급의 개념도 이제 유효 공급 그런 거 아시면 되겠고. 자, 공급의 법칙입니다.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인데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비례관계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공급 곡선인데 어떤 형태다? 우상향의 형태를 띈다. 자, 토지의 공급은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무엇 때문에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라고요? 수직이라고요. 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무엇 때문에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를 띈다? 우상향의 형태를 띈다.
잊어먹으면 안 되죠.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에서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장기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다. 장기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균형점, 균형점 이동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됐죠? 네, 오늘 이 내용 공부했으니까 집에 가셔서 조금 좀 복습을 해주세요.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네. 자,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